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형제들의 난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사연입니다. 여기 망나니 같은 형 때문에 우라가 치미신다는 동생분이 계십니다. 정도껏 해야지. 이제 그 형과 형수는 부모님의 마지막 보류인 집까지 손을 대려고 하신다는데요. 그런데 더 속이 상한 건 바로 부모님의 태도랍니다. 과연 이 집안이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불효자입니다. 어머님 생신날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았거든요. 나이 40 넘어 형과 주먹 다짐까지 했고 생신이신 어머님에게 큰 소리를 내고 말았습니다. 제가 뱉을 수 있는 가장 저주에 가까운 말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그동안 제가 쌓인 것이 많기는 많았었나 보더라고요. 결국 이성을 잃고 그런 짓을 하고 말았죠. 너무 후회가 됩니다. 그리고 슬프기도 하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고통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날 했던 말을 주워 담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날 저는 작정을 하고 형을 한번 들이받을 준비를 하고 가기는 했었거든요.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부모님이 제 편을 좀 들어주실 거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어쩔 수 없는 분이신가 봅니다. 오히려 형을 감싸고 저를 나무라시는데 부모님이 저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마구 쏘아대시는데 저는 그만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주저앉아 서럽게 몽둥아 울고 있는 저를 옆에서 제 아내는 이제 그만하자고, 그만 돌아가자고, 이만큼 했으면 된 것이라고 저를 끌어안아 주더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이라고 울분을 쏟아내며 도장을 찍었습니다. 다시는 찾지 말라고 말이죠. 어머니 아버진 그냥 그렇게 사세요. 두 분 뜻 아주 잘 알았으니까 계속 그렇게 사시라고요. 나중에 파지를 주우시던 길거리에다 앉으시던 저는 정말 상관 안 하겠습니다. 아프셔도 돌아가셔도 연락도 하지 마세요. 이제 제겐 부모도 없고 형도 없어요. 정말 끝까지, 어떻게 끝까지 이러십니까? 제가 뭘 바라고 이러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런 사람을 이렇게 모욕하고 음해하실 수가 있냔 말이에요. 네네, 잘 알겠습니다. 저란 놈은 원래 그렇게 생겨먹은 놈이니까 깔끔하게 제가 나가 떨어질게요. 잘 살아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아쉬운 소리 하시면서 절대로 제게 치근덕대지 마세요.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형이랑 형수랑 잘 살아보시라고요. 이제 둘째 아들은 꺼지겠습니다. 제가 소리를 지르며 이야기를 하자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군요. 누가 겁낼 줄 아냐고 말이죠. 그날 어머니의 표정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저를 벌레 보듯이 쳐다보시는데 지금까지 어머니 마음속에는 저란 사람은 없었구나. 그저 나란 사람은 거저로 얻은 옵션 같은 것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선 절대 부모로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겠죠. 이놈이 어디서 감히 소리를 지르고 난리야? 야, 얼른 경찰 불러. 감히 지영 몸에 손을 대? 동생이란 놈이? 니깟 놈이 뭔데 감히 귀한 우리 아들한테 주먹을 들이대? 너는 위아래도 없어?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야 한다고 우리가 모를 줄 아냐? 네가 지금 집 욕심 나서 미리 선수치고 있다는 거 모르는 줄 아냐고. 우리 장남이 어떤 앤데 감히 그런 씨알도 안 먹힐 이야기를 하고 있어? 너랑은 비교도 안 되게 똑똑하고 크게 될 사람이야. 감히 너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런데 어디서 별 쓸모도 없는 놈이 주제넘게 떠들고 있기는. 아이고 아이고 별 시답지 않은 놈이 기분 좋게 넘어가야 할지 어미 생일에 이 지랄을 떠니? 안 본다고? 그 말 한번 잘했네. 아주 반가워. 우리야말로 너 볼 생각 없으니까 찾아오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마. 우린 애초에 너란 놈을 아들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었어. 웃기지도 않은 놈일세. 저런 대접을 받으며 저는 둘째 아들로 자라왔고 결국 저는 불효를 저질러 버린 아들. 그리고 부모가 내치는 그런 자식이 되고 말았죠. 제가 왜 그날 형에게 주먹질을 하고 부모님들에게 큰 소리를 쳤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이후의 모든 시작점엔 형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형이라고 부르기도 꺼려지고 그럴 필요도 없는 그런 인간 말이죠.
저는 형에게 여러 번 경고를 하긴 했었습니다. 제발 정신을 차리고 살라고 말이죠. 빌어볼 때도 있었고 화를 내며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형은 그러더군요. 인생 한 방이라고 말이죠. 곧 좋아지고 갚아줄 날 금방 오게 될 테니 기다리라고 말이죠. 형이란 사람은 인생이란 것을 도박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0대 때부터 시작해서 항상 큰 소리만 칠 줄 알았지. 각종 사건 사고는 다 일으키고 다녔었던 사람이었죠. 그때를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아 더 이상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형이란 사람은 사고 뭉치였고 사고를 친 뒤에는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부모님을 흔들어 놓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결혼하고 난 후에도 부모님 주머니를 털어가는 그런 몰상식하고 염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깜도 안 되는 사람이 무슨 사업은 그렇게 벌리는 것이고 머리도 안 되는 사람이 무슨 플랜은 그렇게 짜는 것인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도 본인들 생활비, 하물며 조카들 양육비, 교육비까지 다 부모님의 손을 빌린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렇게 매일 돈이 없다 하면서도 비싼 차 타고 다니고 형수라는 사람은 제 아내는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명품 샵만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크게 될 사람이니 체면 유지를 해야 한다나요? 형도 그렇고 형수도 그렇고 본인들 주제 모르고 설치는 건 매한가지였었죠. 지금까지 형이 부모님에게 가져간 돈으로 인해 부모님의 가세가 기울어졌다고 하면 말 다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물심양면 지원하는 부모님들에게 고마워하느냐? 또 그것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본인들 돈이 아니니 쉽게 흥청망청 쓸 수 있는 것이고 갚지 않아도 되니 돈에 대한 절실함이 없었던 거겠죠. 그때도 사업을 크게 한다고 한몫 크게 부모님에게 뜯어가더니 뜯어가고도 모자란지 사업 규모가 커졌다고 또다시 미천 타령을 하는데 정말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부모 등골 빼먹으면 적어도 감사하고 형제한테 미안한 줄이는 알아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았었죠. 부모님 돈이 자기들 돈이라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러다가 운 좋게 몇 달 잘 되면 코빼기도 보이지 않다가 또 잘 안 되면 부모님을 찾고 그때 더 지원을 해주지 않아 그리 된 것이라고 오히려 부모님 탓을 합니다. 정말 인간 같지도 않은 그런 것들이었죠. 제 입장을 고려해준다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인 격이었죠. 서방님, 너무 저희들을 비난하지 마세요. 어차피 어머님, 아버님, 나중은 저희가 책임져요. 지금은 그이가 아직 운이 트이질 않아 고생하는 거지. 나중 되면 몇 배로 다 갚아드릴 거라고요.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도 다 알고 계시고요. 지금은 그이한테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러니까 서방님도 너무 저희들을 바라볼 때 그런 눈 하지 마세요. 나중에 저희가 잘 되면 설마 서방님네 모른 척 하겠어요? 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너무 저희한테 그러지 마세요. 저희 그럼 나중에 서방님 모른 척 할 수도 있어요. 형수님, 제발 저 모른 척 하셔도 되니까 얼른 그 운때가 좀 트였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모시겠다는 그 말도 꼭 약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갚아드리는 것까지는 제가 상관할 바가 아닌데 지금 부모님에게 가져가시는 만큼 나중에 어머니 아버지 노후만 제대로 책임져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그냥 모른 척 해주세요. 저는 형이랑 형수님한테 바라는 것 없고 혹시 해주신다고 해도 겁나서 못 받습니다. 어느 집에나 있는 건 아니지만 어느 집에나 있을 법한 형은 전형적인 망나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해가 가지라는 것은 바로 저희 부모님의 태도였습니다. 부모님을 보면 언제까지나 죽을 때까지, 아니 만일 죽어서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때까지도 형의 뒤를 봐주려고 하는 모양새였습니다. 아껴가며 죽을 똥 살똥 모아두었던 재산 거의 탕진을 했는데도 여전히 형 그러십니다. 본인들 노후가 위태위태한 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건지 장난만 싸고 도는 그 습관은 여전하셨던 거였죠. 언제나 부모님들은 형을 크게 될 놈, 아직 운이 맞질 않아 잘 안 되는 놈, 항상 아린 놈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리 허풍을 떨고 하는 것도 다 여린 본인을 감추고자 하는 거라나요? 어찌나 포장을 잘 하시는지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장남이니까 형이 먼저 태어났고
부모로서 마지한테 정이 더 가는 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아들들 차별이 며느리 차별로도 이어지게 되더군요. 부모님은 형수님 앞에선 조심조심입니다. 집에 와도 그 흔한 설거지 한번 시키지 않았고 명절이나 생신 혹은 집안 행사 때에도 형수님은 항상 열애였습니다. 귀한 집안에서 자라 그리 험한 일은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나요? 사모님 들을 사람인데 그런 일을 왜 하냐고 하면서 말이죠. 그에 반해 제 아내는 완전 식모 수준입니다. 막대하는 건 기본이고 기분 나쁘면 이것저것 하면서 욕지거리를 하시는 일은 다반사였죠. 그런데도 우리 아내는 묵묵히 참아 주더군요. 특히나 장남에 대해 간절한 마음을 깊게 품고 사시는 그런 부모님들이 있다고 말하며 오히려 저희 부모님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너무 미워하지 마. 그냥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하면 당신 마음이 편치 않을까?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노후 책임지시겠다고 하잖아. 그냥 나중에 줄 거 미리 준다고 생각하고 당신도 너무 마음 쓰지 말아요. 설마 자식인데. 그리고 부모님 노후 이야기를 가지고 거짓을 이야기했을라고. 나는 그 점은 믿어 의심치 않아. 그러니까 당신 너무 소갈이 하지 말고 그냥 좀 멀리서 한 발짝 물러나서 바라보도록 해요. 다들 잘해보려고 하는 거잖아. 착한 아내에게 미안했습니다. 부모님 마음이 그렇다고 한다면 받아들이고 저도 인정을 해야 하는데 차별받는 남편 만나 고생하는 아내에게 죽을 죄를 짓는 것만 같았죠. 그런데 저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형수님과 형이 부모님의 노후를 반드시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나 그렇지 않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이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간 그들이 제게 보여준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형과 형수님이 부모님의 노후를 책임지지 않는다면 그 뒷감당은 과연 누가 해야 할까요? 형이 한다고요? 차라리 지나가는 강아지를 믿겠습니다. 결국 그 감당은 제가 떠안아야 할 것입니다. 제 성격에 부모님 나몰라라 할 사람도 아니고 제 살 길만 찾는 사람 아니라는 것 그 누구보다 형이 잘 알기에 지금 입 바른 소리만 해대는 것이었죠. 뭉퉁거려 나중에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희망적인 이야기보다 저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피를 나눈 가족이고 가족이기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을 해야 한다는 거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나중에 그 책임이 제게 전가된다면 저는 그렇다 쳐도 제 아내에게 너무 미안할 것만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날 난리를 치게 된 것이었습니다. 언제 한번 들이받아야지 나를 잡고 있었는데 글쎄 형과 형수가 부모님의 마지막 보류로 남아있는 집까지 건드리려고 하던 찰나였었거든요. 부모님에게 형의 계략을 듣고는 저는 바로 형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형, 그동안 일은 그냥 지나간 과거라고 생각할게.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거야. 그런데 형, 제발 부모님 집만은 지켜드리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거야. 형은 분명히 부모님 노후를 책임지겠다고 장담하는데 미안하지만 나 사실 그 말 믿지 않아. 난 형과 형수님한테 하도 당한 게 있어서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다고. 제발, 제발 그 집만은 건드리지 말자. 그 정도 했으면 됐잖아. 꼭 그 노인네들 사는 곳까지 건드려야겠어? 이제 제발 형, 자립 좀 하자. 내가 너무 걱정이 돼서 그래. 온전하게 그 집만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 집에 욕심이 나서가 아니라 적어도 제게 책임이 전가되었을 때 피할 구멍이라도 만들어 놓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형은 저를 비웃더군요. 네가 뭔데 자기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 말이죠. 야, 너 좀 선 넘는다. 내가 달라고 한 게 아니야. 두 분이 알아서 마음에서 우러나서 주시겠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부모님 걱정하지 말라고. 넌 동생에 대해서 그렇게 형을 못 믿냐? 아, 정말 답답한 놈일세. 주제넘게 까불지 말고 그냥 찌그러져 있어라. 확 그냥 한 대 맞기 전에. 그래서 벼르고 벼르던 날이 바로 어머님 생신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좋게 말해봤자 알아들을 인간도 아니고 차라리 몸으로 부딪히겠다라는 심산이었죠. 분명히 형과 형수란 인간들은 부모님 집까지 홀라당 다 해먹고 모든 걸 다 까먹고 부모님을 나몰라라 할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저는 망연자실 그 자체였습니다.
서로 주먹이 오가고 높은 소리가 오가는 중에 오직 저란 사람 옆에는 제 아내밖에 없더군요. 어머니도 아버지도 모두 다 형 편이었습니다. 가장 어이가 없었던 것은 제가 부모님 재산에 눈이 멀어버린 파렴치 안으로 몰린 상황이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부모님 재산에 눈 멀어 야금야금 빼내간 게 누군데, 그리고 늙은 부모 노후를 위태롭게 만든 게 누구인데 말이죠. 그럼 넌 우리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네 형보다 네가 얼마나 우리한테 잘했냐고. 꼴랑 50만 원 용돈 주는 거 가지고 지금 이러는 거니? 그걸로 자식 노릇했다고 지금 이 사다를 만드는 거야? 네 신세 안 줘. 길바닥에 나 앉아도 니까진 놈 필요 없다고. 누가 너한테 도움 받는데? 네 형이 잘 데려다가도 이런 몹쓸 마음 먹은 너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옛날부터 그랬어, 옛날부터. 지 잘난 형 부러우니까 시기 질투하고. 지금까지 네 형이 찌부러진 건 다 너의 그 나쁜 마음 때문이라고. 이런 몹쓸 놈 같으니라고. 쓰레기 같은 놈 같으니라고. 어릴 때 이야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항상 형형 했었던 부모님. 장남이니까, 형이니까. 형이 잘 되어야 동생도 잘 되는 법이라고. 그래서 모든 걸 형한테 양보하기를 강요받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맞는 줄 알고 세뇌당했었던 내 자신. 무관심과 홀대로 방치되었었던 내 인생을 저들은 그리 보고 있었구나. 나라는 사람은 진심으로 형이 잘 되길 바랐었고, 진심으로 부모님 걱정이 되어서 어떻게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였는데, 저들은 나를 정반대 인간으로만 보고 있었구나. 모든 게 다 나 때문이었었다니. 참 서글퍼졌습니다. 그동안 저는 형에게 상처를 받았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도 그 마음은 처음부터 부모님이 만들어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만일 제가 부모님 재산에 탐이 났다면 과연 저리 행동을 했을까요? 차라리 형이랑 짜고 부모님 재산 같이 털어먹는데 안달이 나지 않았었을까요? 왜 저희 부모님은 저의 진심을 몰라주시는 거였을까요? 장남이 아니라서? 똑똑하지 못해서? 형이 아니라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랬습니다. 다신 보지 말자고요. 서방님,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꼬인 사람이었었군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너무 우리 그이한테만 의지하니까 셈이 나는 거라고. 그래서 어떻게든 흠 한번 잡아보려고 이런다는 거 인정하시라고요. 정말 처음 봤을 때부터 우리 그이랑은 참 다른 사람이구나 싶었었는데 이렇게 모난 구석이 있었네요. 정말 실망이에요. 그리고 저 이 일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고소할 테니까 그런 줄 아시라고요. 이 사람 다음 주에 사업차 사람들 만나야 하는데 저 얼굴로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에 대한 피해 보상 제대로 청구할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부부가 하나같이 얌실한 구석들이 있었네요. 네, 알겠습니다. 더 제가 무슨 말 할 수가 있겠어요. 저란 사람을 그리 생각하셨다는데 제가 감히 무슨 말을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저도 다신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형수님도 해볼 테면 해보세요. 그게 저와 인연을 끊는데 더 확실한 방법이라면 네, 그렇게 하세요. 저도 이젠 다 포기입니다. 이걸로 저는 이 집안 식구가 아닙니다. 그렇게 저는 식구들과 인연을 끊어버렸습니다. 살을 도려내는 것 같은 아픔을 느낄 때도 있었지만 뭐 좋은 거 보겠다고 저를 밀어내려고만 하는 사람들 옆에 붙어 있겠습니까? 차라리 불효막심한 놈이 되는 것이 천배 만배 더 낫겠죠. 그렇게 수년이 지난 상황에서 미움이 그리움으로 희석되는 순간 어머니에게 요즘 들어 연락이 옵니다. 잘 지내냐고 말이죠. 잘 지내냐는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가족이니까 그런 걸까요? 그때 다시는 보지 않겠다, 서로 찾지 않겠다 맹세를 했었는데 다시 찾아지는 것이 바로 가족인 걸까요? 어머니의 잘 지내냐는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가 없었어요. 답변을 드려야 하기는 한데 뭐라 드려야 할지, 제가 만일 답변을 하면 어떤 대화의 물꼬가 트이게 될지 그게 두려워서 쉽사리 말을 건넬 수가 없었습니다. 그립긴 했었어요. 보고 싶기도 했고 그 당시 내가 너무했나라는 생각도 들었었죠.
그래도 다들 잘해보려고 한 거였는데 내가 너무 앞서 나가 그리 생각한 게 아닌가? 혹시 내게 다른 사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나? 혼자 반성 아닌 반성을 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막상 어머니에게 연락이 오니 혼란스럽습니다. 애써 정리를 끝내놓았는데 다시 제 상황이 복잡해진 것만 같았습니다. 수년도 더 지난 일인데 그날의 일이 생생하게 또렷하게 기억이 나서 저를 매일같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만일 다시 연락이 되고 다시 얼굴을 보게 된다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서로 으르렁대긴 했었지만 그래도 형, 동생 했었던 그 시절로 말이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말이죠. 저는 어찌했어야 할까요? 남이 아니기에 말을 한 것이고 말이 통하지 않았기에 몹쓸 방법을 쓴 것이었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남이 아니니까 그리 한 거였었는데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니 그때부터 지금이 더 괴롭습니다. 완벽하게 끊어버릴 수도 잊을 수도 외면할 수도 없는 이 현실이 말이죠. 형과 형수는 여전히 망나니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 재산 털어먹은 지 오래고 부모님을 찾아온 지도 오래전이라 하더군요. 망나니의 눈물에 눈이 멀어버린 저희 부모님은 지금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계신 중입니다. 그래도 저는 부모님의 손을 잡아드릴 수가 없어요. 만일 저 혼자라면 그리 했겠죠. 하지만 제게는 다른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에게 차마 다시 한번 희생하라고 헌신하라고 감히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저를 비롯 제 가족들도 내침을 당한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도 어차피 네 상황만 생각하는 자식 놈이구나. 네 형과 다를 바 하나 없다라고 저를 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부모님을 외면하는 것이 또 다른 저의 가족을 지키는 길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부모에게는 불효자로 낙인 찍힐지언정 저만 바라보고 있는 가족들에게는 상식 없는 그런 남편으로 아비로 낙인 찍히고 싶진 않거든요. 속이 너무 답답하고 괴롭기만 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